그리고 테슬라 차에다가 벤츠나 BMW로 딱 붙여놓고 막 다니더라고. 그러니까. 요즘 차주들이 뭐 나는 머스크가 미치기 전에 이 차를 샀다. 막 이런 거를 붙이고 뭔가 머스크를 지지하는 게 아닌데 그 전에 샀는데 자기는. 그치. 그냥 안녕이나 할까? 자, 안녕. 안녕. 짚고 넘어갈 게 있죠. 이름 뭐지? 제명 예. 매니저. 부장님. 아, 누가 봐 자꾸 이름이 자꾸 헷갈리지. 지난번 시간에 이제 내기를 걸어가지고 오늘 시험을 그 결과. 떨어지면은 예. 난 너를 노예로 만들겠다 이제 그랬고 그 합격을 하면은 소정의 선물을 주겠다. 좋아. 명함 지갑 하나. 오. 뭐 그래도 영업 사원에 맞는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어떤 자격증을 시험을 받고 합격자 발표를 언제 받고 이제 제가 본 시험은 화생상품 투자권유 자문인력이라는 시험을 받고 이게 커트라인이 몇 점이에요 이게? 70점입니다. 70점? 예. 네 70점에 몇 점? 81점 맞아서 오. 합격을 했습니다. 이게 보시는 분들은 야 100점 만점에 꼴랑 70점만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하는데 이게 또 생각보다 공부를 안 하면은 절대 70점을 못 넣는 시험이거든요. 맞습니다. 진짜 희한하게 교모요하게 이게 네, 공부를 해야 이제 꼭 합격할 수 있게. 출근하자마자 저도 씩 보고 씩 웃더라고요. 일단은 서울에도 다 있는데 늦게 신청을 하는 바람에 대전까지 가서 시험을 보는 열의를 축하한다고 박수 한번 쳐주세요. 노예가 될 뻔했습니다. 노예가 됐으면 아마 나한테 죽었을 거야. 아주 그냥 내 가만 안 뒀을 텐데 약속 이행을 해야 되니 예. 오. 약속 이행을 하기로 했잖아. 그쵸. 빨리 꺼내주세요. 상품이 여기. 근데 그래서 예. 여기 어딨어? 자, 우와. 뭐 상품은 우와. 뒤로 하고 예. 해서 드릴게. 와. 이거. 감사합니다. 지금 풀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제가 뭐 이게- 풀어 여기서 풀어봐야지. 풀어봐 바로 주세요. 여기서 언박싱을 또 진행해야 언박싱 해야지 언박싱. 일단 돈 냄새가 납니다. 예. 오. 뭐. 나도 없는 브랜드의 네, 우리 지갑을. 이 과장님은 내가 못 사줬지만 뭐 우와. 아. 와 엄청 예쁘네. 영롱합니다. 나도 얼떨결에 돈이 지출이 나갔다. 뭐 이제 영업을 더 열심히 하는 그럼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저는 약속 이행을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 증인. 네, 증인. 뭐 우리 보시는 분들 다 증인이니까 자 일단 축하드리고 빨리빨리 치워 이제 뭐 자꾸 이렇게 저는 뭐 자랑해도 되고 이번 촬영에서는 우리가 역시 이슈는 트럼프잖아요. 네. 뭐 오늘도 관세, 어제도 관세. 솔직히 잘 모르겠어. 나는 이제 어느 정도까지 우울하게 지금 계속 안 좋아질지. 네. 일단은 내 자산이 너무 안 좋아졌기 때문에 굉장히 불만이 많고. 뭐 저도 똑같습니다. 저라고 전혀 다르지 않고요. 자동차 관세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질문이 있어요, 부장님. 네. 아니 트럼프가 모든 수입차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했잖아요. 완성차 차량에 대해서 이제 들어오는 수입차 네. 정확하게는. 미국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에서 생산하는 브랜드도 있잖아요. 네. 뭐 포드라든가 GM이라든가 그런 거와 달리 테슬라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100%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어쨌든 수입차보다 가격이 메리트가 있고 미국 내에서 이제 100% 생각하는 테슬라가 다른 곳보다는 메리트가 엄청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테슬라 주가를 그래서 좀 계속 봤어요. 이 기회다. 작년 12월 대비해서 거의 반토막보다 더 났거든요. 지금. 맞아요. 지금 거의 한 250불 정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죽을 수 있는 이유를 생각을 해봤을 때 머스크가 지금 정치질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사실 비호감으로 너무 전략을 했기 때문에 맞아. 미국 사람들이 테슬라를 사려고 하다가도 이제 머스크를 보면서 이제 비호감 때문에 안 사려고 하는 거고. 저거 봐라 하면서 이제 그런 그죠? 이제 많은 네. 사람들이 그렇게 할 거예요. 트럼프가 25% 때리니까 뭐 중국이든 어디든 그래? 그럼 나도 뭐 니네 거 안 사. 이러면서 테슬라 거를 이제 안 살 것 같거든요. 뭐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도. 네. 그런 것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주춤하는 건지 뭔지 좀 뭐 궁금해요. 다양하게 해석이 나올 수도 있어요. 본인은 지금 난 그냥 자기 생각도 궁금하니까 예. 이제 막 이제 금융사에 이제 취직한 본인으로서
그냥 시장을 어떻게 생각하나, 그냥 자동차 시장을. 나 그것도 궁금해. 과장님 말씀대로 이제 실질적으로 GM이나 포드 같은 데들이 이제 미국 국외에서 이제 생산을 해가지고 결국에 미국에 이게 판매를 할 때 이제 관세가 붙는다는 부분이 있는데 테슬라는 그렇지 않으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가격에 대해서 이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요인이 작용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주가는 그렇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아서 그 이유를 살펴보면은 머스크의 정치적인 이미지가 실질적으로 시장에 반영이 또 되고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게 미국에서도 그렇고 독일에서도 그렇고 테슬라의 로고를 막 가리고 그렇지. 벤츠 로고를 붙여가지고 막 엠블럼을 구매해가지고 테슬라 차에다가 벤츠나 BMW로 딱 붙여놓고 막 다니더라고.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또 테슬라의 기존 차주들이 뭐 나는 머스크가 미치기 전에 이 차를 샀다. 뭐 이런 거를 붙이고 맞아. 이렇게 운전을 하고 다니더라고요. 약간 부끄러울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뭔가 머스크를 지지하는 게 아닌데 그 전에 샀는데 자기는 그렇지. 네. 전에 샀는데도 괜히 미운 털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저거 못 한다고. 이제 우리 옛날에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IMF 때 예. 외제차가 그때는만 하더라도 막 그렇게 진짜 많을 때가 진짜 아니었어요. 진짜. 그래서 이제 IMF 때 이제 수입차를 찾다 그러면은 별의별 꼴을 다 봤어 진짜. 본네트에다가 못으로 예. 어머. IMF 써는 것도 봤고. 그때 어, 이런 반 감정이 예. 테슬라에 요즘 이런 게 이제 유럽에서는 나오고 있더라고. 되게 진짜 심각할 정도로. 제가 그래서 최근에 기사를 봤던 게 이 테슬라를 대상으로 해서 방화 범죄가 일어났다라는 맞아. 기사가 났더라고요. 기업의 평가를 했을 때 재무제표가 평가되는 건 이제 기본이지만은 가치적 평가, 예. 이제 CEO 리스크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를 했을 때 이제 그것도 주식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니 여러 가지 이유가 지금 테슬라를 묶어두고 있는데 가격 자체를 지금까지 상승을 계속 어디까지 반납할지 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 그러니까요. 심지어 뭐 지금 그렇게 예. 하락하니 트럼프가 백악관에서 네. 이제 빨간색 네. 한 대 사주기도 하고 예. 테슬라 참 좋은 차다 광고까지도 해줬잖아. 예, 맞습니다. 홍보까지도. 근데도 뭐 현재 뭐 주가가 막 그런 거 보니까 머스크 리스크란 단어가 실제 존재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 실제 그 3월 20 며칠 날 관세 발표를 했지 이게? 26일 날 네. 이제 트럼프가 딱 인터뷰를 발표를 한 순간 전 무슨 뭐 선물 지수 그런 것들이 완전히 다 꼬꾸라지기 시작했거든. 완전히. 그러니까 새벽 1시, 2시까지는 장이 그래도 보합권에서 유지되고 있었는데 우리 팀에 있는 친구들도 오늘은 그래도 유지는 되고 있다, 보합이 되고 있구나라고 하는데 아침 보니까 뭐 1%씩 이제 박살이 나 있는 상태로 이제 끝났으니 애들이 전부 다 이제 깜짝 놀랐던 거지. 그러니까 그날 이슈를 일단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 네. 완성 차량이 미국 내로 수입되는 모든 차량에 대해서 25% 이제 관세를 부과를 시켰단 말이야. 이게 이야기 발표하자마자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모든 자동차주 섹터가 작년 말부터 올랐던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랠리 포함한 그분은 단 1시간 만에 다 반납해버렸어. 완전히. GM이나 포드도 완전히 뭐 많이 그냥 가격이 그대로 그냥 꼬꾸라지 현상이 보여주게 됐어. 과장님이 얘기를 했듯이 GM이나 이제 포드도 특히 GM은 우리나라에서도 생산이 또 많이 된단 말이죠. 작은 SUV는 예.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90%가 넘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작은 SUV는. 네. 그래서 다 그거를 우리나라에서 소비도 하지만은 우리나라에서 소비돼서 오히려 전 세계로 이제 GM이 그래서 미국도 그거를 다 이제 수입을 하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제 GM 자체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는 자동차들은 전부 다 관세가 붙어서 그러면 미국 내 자동차비도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미국에서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사람들도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 카 인플레이션이 다시 생겼다고. 왜 우리 코로나 때 예. 자동차 반도체 부품이 부족해서 그리고 이제 그 노동자가 부족하다 보니 차가 막 1년, 2년씩 기다려서 막 사고 신규차를 그랬잖아. 계약을 해도 인도 받을 때까지 거의 1년 넘게 중고차 값이 기다렸어야 더 비싸게 되잖아요. 올라가는 맞아요. 경우도 역전했었어요 있었어. 그때. 그런 희한한 경우가 있는데 요즘 그런 이제 주요 뭐 그 증권사나 이제 해외 리포트들을 보면은 이게
다시 재현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정도로 파급 효과가 큰 거 보면은 이게 상당히 자동차 관세에 대한 이슈도 쉽게 끝나지 않겠다. 더군다나 트럼프가 이야기한 게 자동차 관세는 지금이 최소 수준이라는 관세야 이게. 이게 더 문제라는 거지. 최소.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예. 있다. 앞으로 더 올릴 수 있, 자동차 관세 더 올릴 수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니까 더 지금 이쪽은 집중해서 봐야 돼. 더군다나 철강, 비철, 쇠떡이로 만들어지는 거는 다 미국으로 들어가는 다 올라간다. 이 관련된 주식도 다 힘들어지겠지. 우리나라뿐만 전 세계에서 가전제품 중에 이게 안 들어가는 게 없어. 뭐야? 알루미늄. 에이, 구리? 구리를 해야지. 그렇죠. 내가 그래, 괜히 얘기했나? 구리를 해야지. 구리는 이제 완전 공업재의 주 구리란 말이지. 금과 같은 존재니까 다 들어가죠. 구리란 말이야. 야, 구리 자체가 지금 글로벌하게 지금 공급량도 부족해. 맞아요. 전 세계적으로 쇼티지가 지금 나가고 있거든. 예.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과장도 보셨죠. 카파 가격이 분봉이었죠? 아, CME 카파랑 LME 카파인데 CME 카파에서 분봉으로 그러니까 한 4분 만에 가격이 뭐 어마어마하게 한번 찍었어요. 누가 어마어마하게 찍었는데 이게 뭐 이제 물론 매도 물량이 쏟아졌는지 그런 이제 정확한 이야기는 없지만 루머가 그렇게 도는데 아시아장 중에 그렇게 됐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게 뭐 그 가격이 계속 오르다 보니 매도 물량에 대한 거를 청산을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매수 쳐놓은 거를 이제 청산하기 위해서 셀로 이제 하다 보니까 가격이 하늘 끝까지 솟구쳤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시아장 중에 막 4분 만에 막 2,500계약이 진짜 그런 거래량이 아예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요. 저는 그때 처음 본 것 같아요. 구리가 그렇게 몇 분 만에 튄 게 아시아장 중에 네. CME 그렇게 튄 튄 적은 거는 거의 거의 없었던 것 없었어. 같아요. 거의 없었는데 그런 희한한 경우도 있고 각종 철강, 자동차는 되게 어려운 시절이 시작됐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현대차 어떻게 그러면? 맞아요. 그거 알려주세요. 현대차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현대차는 이제 정의선이 예. 기사 봤을 거 아니야. 네. 예. 얼마? 30조. 그치. 30조 원을 25년도까지 백악관에서 정의선 회장이 발표를 했단 말이지. 30조. 공장이 일단 두 군데가 있어. 현대차는 알라바마, 기아차 공장은 조지아주에 있거든. 근데 조지아주에 또 공장을 하나 더 현대차 공장을 만들기로 했어요. 이게 무슨 공장이냐면은 전기차 공장이야, 전기차 공장. 전기차랑 배터리 공장이라고 이게. 예. 그러니까 뭐 연간 30만 대 넘게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다 하니까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전기차보다도 미국에서 생산되는 전기차가 훨씬 현대차는 훨씬 이제 앞으로 많아질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다 미국에서 생산이 되는 오히려 이제 우리나라로 가지고 들어오는 거는 그건 이제 역수입이 되는 거죠 오히려. 그러니까 그러면 미국에서 이제 미국 내에서 현대 전기차는 이제 미국에서 수입을 할 테니까 어쨌든 관세는 피할 수가 있겠네요. 그건 피할 수 일단은 그걸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예. 뭐 트럼프가 어쨌든 4년 임기 5년 4년 임기가 남았으니까 그 안에 일단은 뭐 그 30조 원을 투자하지만은 그만큼 뭐 기업적인 이득이 있다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 같고, 물론 이제 이 현대차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이 그래서 이제 전부 다 급락 전부 다 주가가 완전히 다들 박살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가솔린을 만드는 회사 대비 그나마 좀 숨통이 트일 구멍이 생겼다. 전기차도 현대차가 다른 뭐 독일 회사나 다른 일본 회사들 대비해서 상당히 전기차가 많이 발전하게 만들었고, 미국에서 시장 점유율 자체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테슬라가 원래는 한 7, 8년 옆으로만 쭉 기다가 대통령 선거를 시작할 때 하면서 이제 머스크가 같이 출연을 같이 해주면서 쿵짝쿵짝 하면서 같이 뭐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그때는 이야기가 됐고, 그러면서 테슬라 주가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단 말이지. 그쵸. 작년에 고점을 봤을 때 488불까지 갔었거든요. 이 차트 보면은 네. 나와 있잖아. 예, 맞아요. 여기까지 올라가다가 진짜 끝없이 올라갔단 말이야. 끝없이 올라갔어. 관세나 이런 이제 정책을 이제 지금부터 나는 모든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서 세금을 매길 거라는 이야기를 하기 전까지는 위험 자산이
계속 올랐지. 이제 관세라는 철퇴를 맞고 나니까 테슬라도 똑같이 그냥 쭉 빠지는 게 어쩔 수 없이 또 맞아. 빠졌단 말이지. 근데 네. 이 관세, 자동차 관세를 이야기를 막상 한 날은 테슬라는 이제 보합으로 끝났단 말이야. 그날 GM, 뭐 포드, 독일 3사 예. 전부 다 완전히 뭐 작년 12월 전 수준으로 다 돌아갔는데 이렇게 돌아갔는데 테슬라만 보합으로 끝났단 말이지. 그러니까 테슬라는 아까 우리 유경 과장님이 이야기했던 대로 미국 내 생산량이 뭐 거의 100%라고 보면 된단 말이야. 이게 실제로 텍사스나 샌프란시스코에서 거의 다 이제 생산을 하는데 뭐 여기서 수입 그 부품만 테슬라는 부품만 수입하지 모든 내장재나 이런 것들은 다 그 안에서 다 조달을 하고 대신 이제 문제는 배터리. 배터리. 그러니까 이제 배터리에 이제 하이닉스나 이제 그 현대차 자체로는 현대차 자체로도 이제 만들어서 요걸로도 테슬라를 뭐 집어넣으니 많이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배터리 이슈가 이제 가격 인상을 이제 하게 되는 인상을 하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떨어지게 되는. 근데 이날 이제 좀 지지를 했던 거는 어쨌든 미국에서는 다른 회사 대비 덜 받을 것이다. 근데 차트 보면 결국 떨어진 게 됐었단 말이지. 머스크가 트럼프 옆에서 자기 그 아들내미 데리고 이제 목마 태우고 있고 춤추고 있고 막 그런 기이한 행동들을 한단 말이지. 트럼프 옆에서 째려보고 있고. 이 친구가 원래는 시작은 테슬라로 시작을 했잖아. 예. 테슬라 CEO야. 근데 자꾸 정치에 관심을 두고 방송이나 인터뷰도 공화당 쪽으로 이제 극우파로 이제 완전히 활동을 하면서 트럼프를 극렬 지지자 중에 한 명이 이제 오히려 이제 머스크가 되면서 이 머스크 리스크가 이제는 눈에 띄게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니까 그 일반 네가 투자자야. 예. 근데 입장에서 사장이 회장이라는 사람이 이 회사는 관심도 없고 심지어 지금 사이버 트럭도 계속 연기되고 있고 자율주행도 못하겠다고 이번에 막 그랬잖아 얼마 전에는. 예, 예. 펀드나 이런 것들을 구성을 할 때 테슬라를 넣겠니 안 넣겠니? 사실 테슬라 리스크가 주식을. 엄청 크니까 선뜻 놓기가 어렵죠. 어렵지. 그래서 심지어 그 미국의 주요 헤지 투자 펀드에서는 헤지 펀드에서는 이 테슬라 주식을 이번에 아예 담지 뺐대요? 말라. 배제를 한 오. 헤지 펀드들이 굉장히 많아. 심지어 그 정도로. 그러니까 뭐 정치적 리스크. 그러니까 이 회장에 대한 리스크가 너무 크다 보니까 회장 그리고 이제 또 이 회장에 대한 리스크가 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휘청거리냐? 그냥 테슬라는 누구 거야? 원래는 머스크 같은. 주식회사가 주주의 것이죠. 주주의 것이지. 왜 이게 머스크 거야 이게? 그럼 되게 웃긴 말 아니야? 근데 테슬라 생각하면은 머스크 거라 생각이 들지. 그쵸. 그쵸. 완전 일치하는 것 같아. 이미지로 어. 봤을 때 테슬라는 머스크 그게 이코는- 굉장히 크다고.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들을 생각을 하면은 본인이 테슬라 투자하는데 쟤만 잘렸으면 좋겠다는데 제가 잘리면은 회사가 없어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들잖아, 솔직히. 최근에는 약간의 반등이 있지만은 여전히 이 머스크의 리스크가 굉장히 상당하다. 그렇게밖에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근데 그 그쵸. 정치적 성향을 이제 이거를 내가 가지고 이걸 객관화시켜야 될 부분에서 이걸 녹인다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심지어 테슬라를 주로 이제 소비하는 그런 고객층들이 그래. 캘리포니아 이런 좀 민주당 쪽 그래, 지지자들이 그것도 되게 크단 말이야. 예. 정확하게 짚었어 지금. 근데 이제 오히려 이제 테슬라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는 이제 완전 극우 쪽으로 치우친 그런 이제 또 공화당을 또 지지를 하니까 맞아. 기존 고객층 쪽에서의 소비가 또 당연히 지지가 안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도 리스크로 작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 생각을 맞아요. 많이 해요. 테슬라뿐만 아니라 지금 일단은 미국 주식의 전체 시장이 조금 흔들리고 있고 지금 좀 바닥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우려론이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서 중간 선거를 한 번은 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랬을 때 이런 주가가 지지부진한 게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소재는 아닐 것 같은데. 아닐 수밖에 없죠. 네. 이게 일단은 인플레이션이 다시 재발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되게 크기 때문에 이게 비단 연준뿐만 아니라
미국 국민 자체도 여전히 금리가 미국 여전히 뭐 4%에 4%. 이거 지금 뭐 미국에서 모기지한 사람들은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은 본인 집 산다 생각을 해봐. 그러면은 영끌해야 돼, 영끌. 거기도 그쵸. 영끌해서 이자로 지금 다 때려 넣고 있단 말이지, 이자로. 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미국은 실제로 뭐 집을 구매하는 개념보다는 모기지 형태로 이제 해가지고 일단 저축도 안 하는 뿐더러 예. 성향 자체가 뭐 최근엔 좀 많이 바뀌었다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미국은 경기 자체가 나쁘진 않다라고 일단 표현을 하지만은 뭐 이게 다시 나빠진다 하면은 미국이 뭐 지금 강력하게 금리 인하 정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죠. 없을 수밖에 없어. 근데 트럼프는 이상한 행동들을 많이 하면서 지지자들의 이제 외면을 많이 받으면서 중간선거 때 말 그대로 민주당이 다 싹쓸이를 했단 말이죠. 민주 싹쓸이 하면서 각 부처의 장관들이 민주당 이제 그 의원들로 다 자리를 하면서 트럼프가 이 정책 저 정책 이상한 정책을 많이 냈었던 걸 기억을 하실 텐데 예. 아무도 말을 안 들었어. 아무도. 그래 넌 떠들어라. 나는 우리 민주당의 정책에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할 것이다 라고 이제 했기 때문에 어떤 정책을 시행하려고 그래도 모든 게 다 브레이크를 걸렸. 그게 다 이제 온몸으로 다 그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설마 이거를 트럼프가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한다 생각하지만은 계획적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나는 하나이기 때문에 모든 거는 다 머릿속에 두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서 정말 똑똑한 천재라고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게 그러면 계획이다. 모든 것은 다 트럼프 머릿속에 그래서 있는 계획이다. 올해 나는 중순이 지나면은 트럼프가 이제 그때부터는 뭐 국민들이나 미국 기업들한테는 더 좋게끔 법인세를 더 낮춰준다든가 아니면 국민들한테 어쨌든 세금 이 관세를 통해서 세금을 덜 걷는다 하잖아. 이게 점점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면은 이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나는 미국만 잘 되면 돼라는 주의이기 때문에 우리 서민들한테 세금 줄여주는 게 얼마나 솔직히 커. 그쵸. 그리고 기업들한테도 법인세까지 줄여주는데 이게 결국은 올해 중반 넘어가면은 눈에 보이지 않을까. 일단 상반기까지는 각 나라들 다 목숨줄을 그냥 다 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 관세하면서 온갖 나라들이 이제 그러면은 보복 관세하겠다 하잖아. 예.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게 통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저는 이제 통할 수 있다라는 통할 수 생각을 있다? 조금 하기는 합니다. 사실 이 트럼프의 행보로 봤을 때 그 유럽이나 다른 중국에서 보복 관세를 한다고 한들 전혀 꺾일 기세가 아니라고 보고요. 콧방 저는 네, 영향도 저는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맞아요. 생각을 합니다. 콧방귀도 안길 거야 진짜. 콧방귀도 안길 거라고. 거기는 예. 그러면 곱하기 2에 곱하기 2. 더 이제 붙여가지고 너는 25%? 그럼 나는 50%. 50%. 50%? 난 75%. 그렇게 이렇게 할 이제, 것 같습니다. 100배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겠지만은 진짜 뭐 끝장을 보려고 할 것 같아요. 미국을 위해서. 끝장을 보고 그리고 이게 버틸 수가 없어 솔직히. 미국은 어쨌든 전 세계 수출하는 가장 큰 나라예요. 큰 나라. 그렇죠. 미국이 또 GDP의 3분의 1을 소비로 그러니까. 이제 채워져 있다고 들었어요. 중국은 오히려 이제 원자재 수입 국가고 예. 완제품을 수입하는 나라는 미국은 다 소비를 위한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미국이 안 사주면은 우리나라 쥐약이란 말이지. 이렇게. 근데 중국도 지금 뭐 보복관세 한다 하지만은 결국 손 내미잖아. 맞습니다. 트럼프가 이제 농산물 가지고 그 때렸을 때 결국 뭐 중국은 결국 손 들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중국 자체적으로 이제 많은 이제 그 개선을 했지. 예를 들어 이제 반도체나 이런 부분은 과학적인 부분이 급수적으로 이제 발전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생각 안 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하지만 트럼프를 미국 정부를 자체로 싸운다는 거는 나는 불가능하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전부 다 꼬리 내리고 미국이 하자는 대로 할 것이다. 그래서 이번 관세 전쟁은 트럼프가 나는 승자가 될 것이다. 결국 트럼프가 원하는 뜻대로 어느 정도 방향성이 글로 진행이 될 거다. 대신 이제 극단적으로 이제 극우 세력으로 이제 다들 가고 있기 때문에 예. 그거를 이제 어느 정도 민주당에서 이제
선수가 또 나와야 됐지. 이제 선수가 지금 민주당에서도 없다 보니까 뭐 민주당 지지자들이 상당히 이제 왜 우리나라도 중도층 이야기도 이제 막 하면서 중도층 움직임에 따라서 이제 되는 것처럼 미국도 그 부분이 제일 많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정치적 행보 이꼴 이제 국가가 이제 운영되는 흐름이 또 바뀌긴 거니까 지난 주말에는 그 기사도 나오더만 금요일 날부터 이제 삼선 이게 내 얘기가 우스갯소리를 하는 것 같지 하면서 우스갯소리 아니라는 소리까지 하는 거 보니까 또 뭐라는 생각이 뭐 이렇게 머릿속에 막 생각이 나더라고.